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먹는 계란 때문에 말이죠. 놀라우시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 아침 식탁부터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아니 말할 수 없는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유난히 붓거나 발목이 부어 있거나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유 없이 피로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미 여러분의 신장이 적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혈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장기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신장 질환의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신장 기능의 50%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장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최악의 식습관 중 첫 번째는 바로 계란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계란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과도한 계란 섭취입니다. 특히 하루에 계란을 3개 이상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주목해 주세요.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게 바로 신장의 역할인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마치 작은 정수기로 탁한 물을 계속 걸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터가 손상되고 결국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간이라도 떨어진 분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고단백 식사를 계속하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3g을 넘어가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란의 문제는 단순히 단백질 양만이 아닙니다. 바로 조리 방법이 더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 계란을 고온에서 오래 익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란 프라이를 바삭바삭하게 구워 드시나요? 아니면 완숙 계란을 즐기시나요? 죄송하지만 이 2가지 모두 신장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계란을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최종 당화산물, 즉 AGE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AGE는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신장은 이 물질에 매우 취약합니다. AGE가 쌓이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사구체라는 중요한 역과 장치가 망가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프라이 한 개에 들어있는 AGE 양은 삶은 계란의 약 5배에 달합니다. 매일 아침 바삭한 계란 프라이를 드신다면 그것은 매일 신장에 독을 주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란이나 반숙 계란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짧게 조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에 삶는 것도 좋지만 완전히 익히지 말고 노른자가 약간 흐르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AG 생성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최악의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계란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소금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계란 드실 때 소금 뿌리시나요? 간장에 찍어 드시나요? 아니면 베이컨이나 햄 같은 가공육과 함께 드시나요? 이 모든 것이 신장을 공격하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신장이 가장 열심히 조절해야 하는 전해질입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이를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 2000mg, 소금으로는 약 5g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에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높아진 혈압은 다시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이 손상되고 신장이 손상되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신장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특히 계란과 가공육을 함께 먹는 아침 식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베이컨 두세 조각에만 이미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계란까지 먹고 김치나 젓갈을 곁들이면 아침 한 끼로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드시는데 계란 자체에도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으십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70mg의 나트륨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뿌리거나 간장을 찍어 먹으면 나트륨 폭탄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계란을 포함한 고단백 식사를 하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은 신장에 이중 타격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신장이 단백질 대사로 생긴 노폐물을 배출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 농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농축된 노폐물은 신장 조직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계란으로 든든하게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커피는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은 물은 부족한데 처리해야 할 노폐물은 많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고단백 식사를 하신다면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반드시 물 한 컵 이상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가 좋습니다. 식사 중이나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단백 식사 후에는 신장 보호를 위해 적당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최악의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네 가지를 모두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불규칙한 식사 패턴과 야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계란을 드시고 점심은 거르거나 간단히 때우고 저녁에 폭식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쁜 건 밤늦게까지 야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이런 식습관은 신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신장도 우리처럼 일과 휴식의 리듬이 있습니다. 밤에는 신장도 재생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야식을 먹으면 밤새도록 신장이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야식으로 먹으면 신장은 밤새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늦게 식사하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이른 시간에 식사하는 사람들보다 신장 질환 발생률이 약 40%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야식 습관은 비만, 당뇨, 고혈압을 유발하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식사 패턴은 아침을 든든히 먹고 점심은 적당히,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늦어도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끝내야 합니다. 만약 계란을 드신다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계란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과 양입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1개에서 2개의 계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양의 계란은 근육 유지, 포만감 증진,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최악의 습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계란을 하루 3개 이상 과도하게 먹지 마세요. 둘째, 고온에서 오래 익히지 말고 술안이나 반숙으로 드세요. 셋째, 소금이나 가공육과 함께 먹지 마세요. 넷째, 계란을 먹을 때는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다섯째, 저녁이나 야식으로 먹지 말고 아침이나 점심에 드세요. 이제 여러분께 신장 건강을 지키는 추가적인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실천하면 계란을 안전하게 즐기면서도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세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바나나 같은 식품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도 조심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둘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세요. 베리류, 녹차, 다크 초콜릿 등은 신장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등도 운동이 권장됩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신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40세 이상이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소변 검사로 단백뇨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다섯째, 약물 복용에 주의하세요. 진통제,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소한의 용량만 사용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색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경우. 둘째, 얼굴이나 발목, 다리가 지속적으로 붓는 경우. 셋째,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넷째, 식욕이 크게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는 경우. 다섯째,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신장이 이미 상당히 손상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말기가 되면 투석이나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신장 건강 식단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술 한 1개 또는
반숙 계란 1개에 통곡물 빵 1조각, 그리고 방울토마토나 오이 같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세요. 여기에 물 1컵을 꼭 마시세요. 소금은 최소한으로, 가능하면 뿌리지 마세요. 계란 자체의 맛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만약 계란이 심심하다면 허브를 활용하세요. 파슬리, 바질, 로즈마리 같은 허브는 소금 없이도 풍미를 더해주고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점심에는 단백질을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계란만 고집하지 말고 생선, 닭가슴살, 두부 등을 번갈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신장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채소 위주의 식사에 소량의 단백질을 곁들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나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간식이 필요하다면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을 드세요. 하지만 견과류도 과하면 안 됩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공 간식, 특히 짠 과자나 스낵은 절대 피하세요. 음료는 물이 최고입니다. 커피나 차를 즐기신다면 하루 2-3잔 정도는 괜찮지만 설탕을 넣지 마세요.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인산염이 높아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육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식품들은 나트륨과 방부제가 가득합니다. 또한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냉동식품도 최대한 줄이세요. 짠 음식도 문제지만 단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과 당뇨를 유발하고 이는 곧 신장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나 과자는 피하세요. 그리고 술은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집니다. 알코올은 신장의 여과 기능을 방해하고 탈수를 일으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술을 드신다면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하지만 이미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특별히 신장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비만인 분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당화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계란을 드실 때도 혈당을 함께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130/8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하루 1500mg 이하로 줄이세요. 이는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입니다. 계란을 드실 때도 절대 소금을 추가하지 마세요. 비만인 분들은 체중 감량이 필수입니다. 체중의 5%만 줄여도 신장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한 달에 2kg 정도씩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일찍부터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30대부터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를 시작하세요. 유전적 소인이 있다면 식습관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충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비타민 보충제 등 다양한 건강 보조 식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안전할까요? 단백질 보충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많이 섭취하는데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 섭취는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계란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면 보충제는 필요 없습니다. 비타민 보충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음식으로 비타민을 섭취하고 보충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만 복용하세요. 특히 온라인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식품은 절대 먹지 마세요. 일부 제품에는 중금속이나 신장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신장 건강의 숨은 적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습관 외에도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들이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첫째, 소변을 참는 습관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에 세균이 번식하고 이것이 신장으로 역류하면 신우신염 같은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즉시 화장실에 가세요. 둘째, 흡연입니다. 담배는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이 약 2배 높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하세요.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명상, 요가, 산책 같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으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수면 부족입니다. 신장은 수면 중에 재생되고 회복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규칙적인 시간에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과도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좋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을 장시간 하면 근육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물질들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탈수는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하루 2.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겨울에는 운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실내에서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또한 겨울에는 국물 음식을 많이 먹는데 국물의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국물은 적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봄과 가을에는 환절기 감기를 조심하세요. 감기약 중 일부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열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행을 가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지에서는 평소보다 짠 음식을 먹거나 물을 적게 마시기 쉽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기내 습도가 낮아 탈수되기 쉬우므로 물을 자주 마시세요. 여행 중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특히 해외여행 시에는 현지 음식을 조심하세요. 위생이 불량한 음식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설사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생수만 마시고 얼음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연령대별 신장 건강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와 30대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식습관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들이세요. 계란은 적당히, 물은 충분히, 소금은 적게 드세요. 40대부터는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1년에 한 번 종합검진을 받고 신장 기능을 체크하세요. 이 시기부터 신장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관리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50대 이상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의사와 긴밀히 상담하며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산부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신장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계란은 좋은 영양 공급원이지만 날계란이나 덜 익은 계란은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완전히 익혀 드세요. 그리고 부종이 생기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린이와 청소년도 신장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세요. 계란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은 식품이지만 역시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노인분들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70세가 되면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약 5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운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계란은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신장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50대 남성으로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계란을 서너 개씩 먹었습니다. 게다가 운동 후에는 단백질 쉐이크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투석을 받으며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40대 여성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계란 위주의 식단을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계란으로 해결했습니다. 체중은 빠졌지만 얼굴이 창백해지고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에 단백질이 과부하되어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식습관이 실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신장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식습관을 바꾸고 신장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계란도 하루 1개로 줄이고 소금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50대 여성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를 계기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공식품을 끊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만드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계란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하루 3개 이상 먹고 있었다면 2개로, 2개 먹었다면 1개로 줄이세요. 그리고 조리 방법을 바꾸세요. 계란 프라이 대신 수란이나 반숙으로 드세요. 둘째 주에는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계란에 소금을 뿌리지 마세요. 간장이나 소스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세요. 대신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내세요. 가공육은 아예 사지 마세요. 셋째 주에는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 식사 전후로 물 1컵씩, 자기 전에 물 1컵. 하루 8잔의 물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넷째 주에는 식사 시간을 조절하세요. 저녁은 7시 이전에 먹고 야식은 절대 먹지 마세요. 배가 고프면 물을 마시거나 과일 조금을 드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한 달 후에는 이 모든 습관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부기가 빠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왜 시작했는지를 떠올리세요. 여러분의 건강, 가족,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작은 실수는 괜찮습니다. 어쩌다 계란을 2개 먹거나 야식을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재미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숫자로 확인되는 변화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보면 더 열심히 관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칭찬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5가지 최악의 습관을 기억하세요. 과도한 계란 섭취, 고온 조리, 과다한 소금 섭취, 수분 섭취 부족, 불규칙한 식사와 야식. 이것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계란은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이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여러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킬 수는 있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100배 쉽고 1000배 경제적입니다. 지금 투자하는 작은 노력이 나중에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실천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인터넷 정보나 자가 진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